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인위적 반짝 상승장 아니면 추세 상승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 주 동안 좀 날이 덥기도 하고 비도 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서울 수도권 7월 6일에서 14일 거래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같이, 그리고 또 7월부터 이게 하락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데이터가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렸는데 트럼프가 좀 일이 생겼죠?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월 15일 주간경제부동산 시작할게요. 트럼프 총격 사건이 있었죠. 이 부분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좀 높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창용 부동산 가격 고려, 금리 결정 이렇게 표현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창용 부동산 이 표현을 또 했습니다. 바로 7월 10일 날 했어요. 10일 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또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PPI하고 PMI들이 좀 지표가 나와가지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낮췄는데 피크 코리아라고 제가 썼는데 이 부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영상 하나 더 이제 보내드릴 텐데 피크 코리아 이게 현실화되는 조짐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등 상승 6월 피크 저번 주에 이 제목을 썼는데요. 7월 꺾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서울하고 수도권 체크해 봤습니다. 물론 지방은 아직 좀처럼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고요.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심각,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창용 총재 F3라고 제가 썼는데요. 금융위원장만 어떤 뭐 표현이 없었고 나머지는 다 표현을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 최상무부터 했고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시장 향방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좀 키워드들이 있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귀가 다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이런 하나의 커트 장면이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이렇게 테러나 또 누구죠 그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또 테러나 이런 것들하고 좀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보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후보가 교체된다 바이든에서 트럼프 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어떤 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망들을. 그 부분이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이 관세하고 감세 이 부분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정부 지출을 또 확대하겠다는 정책들이 이제 공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오겠죠? 현재도 안 잡혔는데 이럴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공포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이게 트럼프 공약을 보면 이래요. 대규모 감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TCJ 법안이라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세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정 적자가 뭐 심한 데다 더 심하죠. 여기 보시면 소득세율을 2, 3% 인하했어요. 이게 이제 많은 반응을 일으켰었고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납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강세론이 좀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약이 이제 이겁니다. 중국 관세 60%, 전 세계는 10% 부과하겠다. 뭐 타겟은 중국인데, 그리고 이 관세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철강 25%, 알루미늄 10%.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은 그 대신 우리는 이런 건 있겠죠. 중국이 관세 60%면 거의 수출길이 막힐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중복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좀 반사이익을 좀 받겠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우리 뭐 KDI나 이런 데서 뭐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원전 확대 부분은 이제 바이든도 공통 공약이고요.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이제 또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요즘 아마 2차 전지 그 가격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이것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호무역 체제가 등장을 하고 WTO가 약화가 되면 이머징 국가들은 타격이 크고 조금 기축통하고 준기축통하고 이런 데들이 좀 힘을 쓸 것 같아요. 물론 일본 빼고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졌을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크게 안 됩니다. 국채 발행을 증가하겠다는 얘기는 저런 이제 정책들을 쓰려면은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고 은행채 금리가 또 같이 상승하겠죠. 그럼 대출금리가 상승합니다. 이 여파는 대한민국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 투자하면서 달러를 바꿔 달러 투자하고 그런데 이 혜택을 갖다가 많이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IRA 이런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 통해서 전기 자동차도 또 이제 좀 지원을 받고 이런 형태로 와서 우리가 공장을 짓는 건데 트럼프가 되면 이게 좀 방향이 바뀝니다. 바뀌면 이제 관세 부과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에는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래서 이게 실제로 트럼프가 토론 마치고 나서 국채금리가 올랐잖아요. 뭐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도 이제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가 약간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 금리는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내렸는데 이런 국채금리가 내리는 이유는 시장 금리가 약해진 건 뭐냐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정상적이고 이런 평온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9월에 뭐 조금 이렇게 연기가 나던 금리 인하율은 싹 사라졌습니다. 90.3%가 이 5.2에서 5.5인데 내리면 0.25입니다. 0.25. 그래서 0.25 내릴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0.5는 물 건너갔고요. 근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표를 좀 봐야겠죠. 8월달 지표도 봐야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많이 못 내릴 거라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미리 금리를 내리기도 조금 사면 초과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시장 금리나 국채 금리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요거 4월까지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6월까지 제가 체크한 거거든요. 5천 건 가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이게 6월이거든요. 5천 건 가까이 됐고 이 6월은 제가 볼 때 6,500에서 7천 건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7월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 금리를 워낙 저렴하게 하고 또 언론의 신생아론과 함께 언론의 플레이가 겹쳐지면서 지금 요렇게 약간의 상승장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이후에 꺾였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요번에는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사실 한 요 정도에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3040들이 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따로 우리 구독자분들 공개 강좌 같은 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정리되는 부분이게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영끌 시절 이때는요. 대기업이나 이런 뭐 직장 단톡방이나 카톡방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주택을 사자마자 가격이 오르니까 권유하는 게 많았습니다. 너도 사, 나도 사, 갭 투자가 막 성행할 때죠. 근데 여기서 한번 겪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세게 겪었죠. 이러면서 이제 주위 분들 중에 이제 털린 분들, 쉽게 말하면 과도하게 했다가 금리 못 견디고 털린 분들은 손해를 봤잖아요. 이걸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일어나는지 3040들은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뒤따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 대부분의 거래가 50% 이상이 갈아타겟이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맹점이에요. 실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데이터 보면 또 나오는데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시장이 좋다라면 임차 건등기가 줄어야 되는데
제가 뭐 매주 간헐적으로 보여드리잖아요, 가끔. 여기 보시면 별로 줄질 않습니다. 그쵸? 6월도 그다지 뭐 시장에 반응이 안 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죠? 지금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게 서울에 한 달에 1,500원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빌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이미 이때 정리 많이 됐거든요. 이때 전세 사기 날 때. 지금 조금 나온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지금 경매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도 물건이 계속 나오고 유찰이 되다 보니까 뭐 10억 아니 15억 가든 20억 가든 게 한번 유찰하면 16억 되고 16억이 유찰되면 어떻게 돼요? 20%니까 2일이니 260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13억이니까 당연히 낙찰률이 100%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경매 낙찰가율은 90%짜리 이상들이 좀 꽤 나와요. 근데 그것이 유찰돼서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예전에 물건이 없을 때 100%, 112% 갔는데 그 상황이 좀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92%까지 올랐는데 여기는 뉴스에 나왔었죠. 경매 지표가 지금 뭐 좋아졌다 이렇게 막 나왔는데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쉽게 지금 안 가라앉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못 버티고 나면 현재 매물도 아시겠지만 8만 건인데 서울에 지금 6천 건 되면 10분의 1도 안 된 겁니다. 그죠? 나머지 90%는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천 건, 6천 건 이렇게 정리가 되면 8만 건일 때 5, 6천 건이 두세 달 정리가 되면 7만, 6만 대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전히 8만 2천 건이에요. 계속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기다려 봐도 큰 문제 없다고 저는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PPI 생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제목을 제가 못 바꿨네요. 서울 아파트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7월 7일에서 14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승 60, 하락 52, 보합 46. 이게 46%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썼는데. 상승이 60개와 하락이 52예요. 이걸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요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승, 하락, 보합이라서 52대 60. 조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이 추세로 쫙 가려면은 60, 70 비중이 넘어가야 돼요. 영끌 때는 뭐 하락 거래가 거의 없었죠. 거의 뭐 10에서 20%인데 지금 이 분위기인데 이게 6대 4 정도였다가 지금 거의 5.5대 5 수준이에요. 그쵸? 하락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은 약간 달라질 거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또 다음 주까지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다음 주까지 봤는데 만약에 하락이 이제 조금 비중을 갖춰가게 되면 이거 거꾸로 썼네요. 이거 제가 잘못 쓴다. 상승이 60개고요. 하락이 52개입니다. 상승이 46%고 하락이 40%예요. 하락이 많은 게 아니라 잘못 요게 이제 좀 바뀔 겁니다. 아마 8월 정도 가면. 그러면 이제 조정장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도권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쭉 치고 갔던 것들이 경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약간 요 7월 10일 정도 들어오면서는 약간 흐름이 조금 밑으로 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건데 왜 이걸 3천, 5천, 이거 다 2024년도에 직전 거래들이 다 2024년도 거래예요. 최근에 일어난 거래에 한두 달 사이에 계속 거래가 연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팔까요?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호가는 올려놨는데 안 팔리니까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아까 낮에 올렸던 인천광역시 거기를 보시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입주할 아파트인데 프리미엄이 1억입니다. 근데 이걸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고 마이너스 피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데. 그 층도 좀 비교했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피가 있는데 그거는 누가 매물을 내놓느냐? 집주인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집주인들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내놨는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내놓을 때는 좀 잘 받아달라고 내놓은 건데 막상 그 가격에 바로 사는 소비자가 없어서 자꾸 시간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죠? 집주인이 내놓게 됩니다.
집주인 내놓을 때는 뭐 수수료 이런 거 생각해서 막 500, 1000 낮춰도 되잖아요. 빨리 팔려야 되니까 어떤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상승장이면 지금 이자율도 많이 낮춰졌는데 이걸 못 버틸까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무슨 현재 시장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예요? 무리하게 집을 산 분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승해서 파는 분들은 정말 여력이 있거나 좀 끈기의 어떤 승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마 우리 구독자 중에 이제 다주택자나 1주택자도 제가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매물 내놓으시면 그렇게 바로바로 안 팔립니다. 물론 수요가 많은 강남 3구나 마영성은 시세보다 조금만 싸게 하면 좀 빨리 소화가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공인중개사님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셔서 시장이 약간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PF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금리 인하 이게 자꾸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다가 이 부동산 튀면 이때는 걷잡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1, 2년 뒤에 올 뭐라 그럴까요? 부작용을 갖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환율은 뭐 좀처럼 138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282원이던 뭐 1, 2년 전 가격은 안 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러면 이제 이 물가 추세가 계속 상승 인플레이션을 줄 거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태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심취하는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달 이어서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뭔가 시스템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또 이거 외적인 얘기인데요. 골프장 내장객 수가 감소하면요. 경제에 지금 우리나라 내장객 수가 특별한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증가 추세예요. 2020년 코로나 때는 그 내장객 수가 1년에 5천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5에서 10%가 감소했거든요. 이 신호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무시할 신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하고 물가 상승이 벌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경제 둔화 침체나 위기로 오겠죠. 자, 7월 9일 날 한은 총재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겠다. 환율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상무 기재부 장관이 또 나와가지고 10일 날은 또 얘기를 합니다. DSR은 연기한 거는 P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추가 공급 3기 신도시 확실하겠다. 변동성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7월 10일 박상호 장관이 갑자기 더 이상 추세 상승은 없다. 이게 연타잖아요. 근데 7월 초에 F4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입을 맞춘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왜? 이게 분명히 나중에 또 예전에 영끌 문제 같은 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놓고 정책금리는 왜 이렇게 낮췄죠? 그런 부분이 이게 엉켜 있습니다. 지금 실타래가. PF가 해결되면 지금 금리나 이런 부분은 다시 정책금리를 돌려놓을 텐데 PF 미분양이 소진이 잘 안 돼요. 서울 빼고는. 수도권도 지금 미분양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시면 지금 시장이 약간 저는 무슨 조짐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정보가 또다시 이걸 받친다고 해도 결국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또 다시 꺾여요. 근데 또 받쳐. 그럼 이건 뭐예요? 내려가는 걸 계속 받친다는 건 이제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처럼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조차도 이거 좀 이상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2, 3년 뒤 공급 부족을 얘기해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입주 물량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수요 심리가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2009년 데자뷰가 시작되는 겁니다. 2009년 데자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세 군데에서 5군데 정도 지금 깎아달라고 하면 다 깎아주는 때입니다. 지금 버티고 이러지 못합니다. 매물이 많은 단지들은. 절대 그 매물 체크하시고, 부동산 꼭 사실 분들은 꼭 3군데에서 7군데
일곱 군데 가면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발품 결과 나올 거고. 그런데 좀 무리해서 좀 이거 집값이 지금 또 올랐잖아요. 아, 무리해서 가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땐 충분히 기다려도 제가 볼 땐 분명히 좋은 때 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더 이상 이 가격이 지금 쉽게 전고점을 못 뚫잖아요. 일부 단지만 뭐 한두 개씩 나오는데 그걸 또 우리 기자님들이 막 퍼나르잖아요. 그런데도 뭐 예전 영끌처럼 뭐 8, 9천 만 건 이거는 택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요번 6월 달은 좀 약간 붐업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 맥킨지 아시아 맥킨지 코리아 대표가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10년 전에 냄비 속에 개구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그런데 요번에 코리아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반쯤 익어가는 개구리라고 합니다. 못 버티고 튕겨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또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 75년도에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 G 뭐 5, 7, 뭐 10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서 우리가 2020년대까지는 저 12, 11위에 껴 있는데 2050년이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도리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부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또 한번 시간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 말씀드렸던 공개 강좌는요. 요 영상 마치고 제가 커뮤니티하고 이쪽에 올려놓겠습니다. 게시를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휴가철이라서 죄송한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하거든요. 그 7월 27일입니다. 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 교통편은 이제 전철 타고 오시면 되고 혹시 지방에서 오셔도 서울역에서 내리셔서 전철 타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한 150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기존에 또 다른 쪽에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열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초대를 이제 하는 거니까요. 자리가 제한돼 있어서 그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공지에 올려서 보시고 거기서 댓글 달아주시면 연락처하고 써주시면 그 명단 우리 교육팀에다가 전달해서 여러분들 초대장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커뮤니티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날 더운데 조심하시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좋은 생각 하시면서 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푸시고 이렇게 더운 여름 잘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